친구들 안녕. 오늘 어떤 하루 보냈어요? 저녁도 맛있게 먹었어요? 저는 엄마 집에 가서 김밥 만들어서 같이 먹고 왔어요. 친구들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 먹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렇게 음식 잘 질리는 편인데 김밥은 제가 좋아해서 그런지 많이 질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랬어요. 오늘도 시 읽어줄게요. 그대의 마음 문을 두드리는 인기척이 되고 싶다. 갓 무르르는 사랑이 핏줄을 타고 올라 그리움이 온 몸에 퍼진다. 농도 짙은 사랑이 되려면 오래도록 가슴에 남아 끈질기게 인내하며 개진하도록 기다려야 한다. 사랑은 결코 숨겨둘 수만은 없어 가슴에 꽃 피어난다. 마음이 외로운 그대, 아무런 말 없이 다가가 보듬어주고 싶다. 미움이 전곡을 찔러와 위태로울수록 불안의 찌꺼기를 걸러내버리고 싶다. 애달픈 사랑일지라도 그대의 마음 문을 두드리는 인기척이 되고 싶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갈꽃은 이름도 알 수 없는데 소리 없이 피어나 떠나가는 모든 것들을 향하여 하얀 웃음을 웃어준다. 깊어가는 고독 속에서도 웃음을 띄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도 마음을 열어 사랑을 꽃 피워내야 한다. 몰가의 갈대들도 떠나가는 가을을 향해 하염없이 손을 흔들어준다. 찬바람 부는 가을에 바람에 날려 낙엽이 흐트러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얼마나 아름다운가. 녹슬어버린 추억 사이로. 녹슬어버린 추억 사이로 나는 너를 불러들이고 싶다.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도 찾지 않던 사람을 이렇게 해서라도 만날 수 있다면 내 마음이 돋아나는 그리움으로 인해 다시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미 굳어져 버린 내 마음 한 곳에 억지로 걸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눈물이 글썽이도록 순수하게 만나야 한다. 부대끼던 상처 속에 희미하게 보이던 너를, 내 마음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너를 투명하게 바라볼 수 있을까? 녹슬어버린 추억 사이로 나를 불러들인 너는 기억들 다 눌러두려 해도 아픈 뿐이지만 내 마음 언저리에 밀려오는 그리움을 사랑으로 바꾸어 놓는다. 내 가슴 속으로 마구 파고들어 목이 메도록 그리워 불러보고픈 너를 사랑할 수 있다면 내가 내 마음에 그어놓아 쉬 삭지 않았던 아픔의 금들이 다 지워질 텐데. 소나기 사랑. 그리움의 건너편에 서 있는 것처럼 늘 아쉬움만 남아있는 허전한 빈 자리에 온 세상이 다 젖도록 쏟아져 내리는 소나기 사랑으로 행복하자. 심술 부리듯 나를 괴롭히고 따라다니는 외로움을 떨쳐버리고 싶다. 오도 갈 수 없어 흠뻑 다 맞아버려도 더 이상 아프지 않고 기분 좋은 소나기 사랑으로 행복하자. 너를 보고픔에 온몸이 야위어가고 그리움이 무진장으로 몰려올 때 마음에 오래된 상처가 씻겨나가도록 숨겨둔 이야기를 다 쏟아내고 싶다. 속 시원하게 쏟아져 내려 모든 응어리를 다 풀어내고 낭낭한 목소리로 귓가 간지럽히며 마냥 젖어드는 소나기 사랑으로 행복하자. 그대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의 언저리를 오가며 사랑하도록 만든 것은 그대입니다. 내 마음속까지 금을 그어놓고 다가오지 말라는 것은 형벌입니다. 내 가슴 가득이 쏟아져 내리도록 보아온 눈길과 말들은 무엇입니까? 끝도 보이지 않는 시름에 빠져 슬픈 몸짓으로 아무것도 잡을 수 없어 빈손이 되어버린 것은 절망입니다. 보고품이 날 휘감아 돌아와 그리움으로 더듬거리며 몸 달아 기다려온 지나온 세월이 너무나 후회스럽습니다. 그대의 마음속에서 사랑을 포올릴 두레박줄조차 끊어져 버리고 말았는데 내 마음 안까지 깊이 못 박히도록 사랑을 주고 멀리 떠나라는 것은 고통입니다. 그대는 혼자가 되어 겪는 진한 아픔을 알고 있습니까? 긴 고독이 끝날 수 있도록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끝내 떠나버리려는 그대의 마음을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의 질서를 무너뜨린 그대가 남긴 것은 슬픔뿐입니다. 마음 놓고 사랑할 수 없다면 가끔씩 아주 가끔씩 아주 뜬금없이 아주 친근한 척 다가와 보고 싶다 하면 그 마음을 어찌 믿겠습니까? 심심해지고 따분해지면 생각나 소식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까?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눈치만 살피다가 가까이 다가가 사랑할 수도 없는데 마음속까지 불질러 놓으면 어떡합니까? 마음 놓고 사랑할 수 없다면 개울가에 띄엄띄엄 놓여있는 돌다리가 있어도 흐르는 물은 막지를 못하는 것처럼 흘러가도록 놓아두어야 합니다. 하잘것없는 아쉬움 때문에 아무 가치 없는 만남이라면 가장 잔인한 일입니다. 한순간이라도 요동치던 마음이 죄스럽습니다. 그리움이 머물러 있다 하여도 지나가야 할 바람이라면 마음의 근심만 남도록 교활한 혀로 현혹하듯 말하지 말고 가만히 지나가야 합니다. 마음 놓고 사랑할 수 없다면 내 마음이 참담해지지 않도록 다시는 생각나지 않도록 말끔하게 지워버리겠습니다. 우리 사랑을 다시 확신할 수 있다면 너와 나 사이가 삐걱거리고 간격이 생겨나면 서로가 냉랭해지고 걱정에 사로잡혀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 너의 시선이 내 마음과 몸을 철저하게 짓밟는 것만 같아 불안에 쌓여 안절부절 못하며 진정할 수가 없다. 너는 늘 내 사기를 북돋아주고 유쾌하고 밝은 웃음으로 스트레스가 줄어들도록 힘을 솟게 해주고 다정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다. 너의 냉소적인 반응에 관심이 줄어들어 불만을 느끼고 화를 낸다면, 심술궂게 함부로 대한다면 사랑하는 마음의 폭도 점점 줄어들고 만다. 우리가 서로 멀어져 진이 빠지고 황폐해지기 전에 우리가 다시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서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사랑을 다시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서로 마음을 맞춰나가며 최선을 다할 수 있다면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우리는 가까워질 수가 있다. 우리 사랑을 다시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의 눈빛에 희망이 불타오르면 우리는 다시 가슴 설레는 사랑을 할 수 있다. 우리 사이에 만들어진 사랑을 놓칠 수는 없다. 목련꽃 피면 되게 예쁜데. 겨우내 기다리던 봄 오는 소리가 온 땅에 가득하다. 홀로 견딘 외로움 속에서 도단한 봄 소식을 가득 싣고 찾아온다. 그리움이 가득 솟아올라 온 세상을 향하여
숨찬 가슴을 풀어내며 환하게 웃는 너를 바라본다. 너를 보고 있으면 내 마음속에서도 깨끗하게 살고픈 간절한 소망이 피어난다. 그대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대를 기억할 것입니다. 이 순간을 잊어버리지 않고 오래도록 기억할 것입니다. 그대에게 애착이 가는 것은 친밀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그대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내 모든 허상은 다 깨어지고 진실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골똘히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는 바로 그대 생각입니다. 그대의 손이 스치기만 해도 내 마음은 감전이 될 것만 같습니다. 내 마음에 잠재되어 있던 사랑의 표현을 다 쏟아내고 싶습니다. 그대를 기다립니다. 그대가 올 때까지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사랑도 시든다고 하지만 그대를 잊지 못하고 오래도록 이 순간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 가을이 떠나기 전에. 가을은 시작할 때보다 떠날 때가 더 아름답다. 떠나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낙엽이 수북하게 쌓인 길을 걸으면 어느새 내 마음에도 고독이 수북하게 쌓인다. 떠나가는 가을은 세월의 추억도 내 마음 깊숙이 흘러내리는 그리움도 붉게 물들여 놓는다. 바라만 보아도 좋은 가을 풍경, 오래도록 머물러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찬바람이 불어오고 비가 내리면 아무런 미련도 없이 시린 발을 내밀고 훌쩍 떠나가 버린다. 떠나가는 가을은 내 마음 구석구석마다 수많은 아쉬움 남겨놓는데 이 가을이 떠나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이 시작되던 길을 다시 걷고 싶다. 이 가을을 떠나가고 더 쓸쓸해지기 전에 사랑하는 이의 손을 꼭 잡고 걸으며 깊고 깊은 사랑을 나누고 싶다. 낙엽들의 이야기. 나를 흔들어 놓는 바람을 따라 나설까? 곧 떠나가야 할 텐데 눈물을 흘려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냥 빨려 들어갈까? 온 몸이 불부터 재가 될 때까지 갈색으로 끝까지 타오를까? 어둠 속을 거닐어 보아야 밝은 햇빛에 감동하는 것일까? 햇빛을 받으며 걷다가 어둠 속에 빠질 때 절망하는 것일까? 거리에 떨어져 나뒹굴다 보면 바라보는 시선들의 낭만도 잠시뿐 청소부 손길에 쓸려나갈 텐데 바람을 따라 나설까? 겨울 아침. 하얀 눈이 소복하게 내린 겨울 아침에 발자국 하나 없는 눈 위를 걸으면 기분이 상쾌해진다. 하얀 눈 위에 선명하게 찍혀있는 내 발자국을 뒤돌아보면 새로운 세계에 첫 발을 딛고 서기라도 한 것만 같아 기분이 명랑해진다. 하얀 눈을 두 손 가득히 모아 꽁꽁 뭉쳐 힘껏 멀리도 던져보고 하얀 눈을 뭉쳐서 굴려보면 내 마음도 아이만 같아진다. 하얀 눈이 내리면 온 세상을 가득하게 덮은 하얀 빛이 새삼스레 고마워진다. 하얀 눈이 내리는 추운 겨울날은 단팥이 들어있는 뜨끈한 호빵을 호호 불어가며 먹고 싶다. 호빵 좋아하는데 이 시 읽으니까 호빵 먹고 싶다. 마음의 길. 저는 팥들은 호빵 좋아해요. 요즘에 호빵 종류도 많잖아요. 마음의 길. 날 시퍼렇게 세운 까다로운 성깔로 나무 가슴에 아물지 않을 상처는 만들지 말고 살아야 한다. 응어리진 뼈마디 사이로 수스라치도록 놀랄 고통이 몰려와도 분명한 결단 속에
목 울 때 건드려도 감동할 수 있도록 온몸으로 감싸줄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끝없는 어지러움으로 혼란스럽더라도 눈물 섞인 웃음이 터져 나오도록 행복함에 푹 빠져버릴 수 있도록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숨이 꽉 막히도록 괴롭더라도 맨몸을 비벼가면서 끝까지 버텨가며 움켜쥐기보다는 아주 편하게 풀어놓아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혼돈되거나 혼선됨이 없이 고든 마음 그대로 뜨거운 땀방울 흘려가며 열심히 살아야 한다. 모두들 편안한 마음으로 선하게, 정직하게,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의 길을 활짝 열어놓아야 한다. 살아있음이 고마울 때. 살아있음이 고마울 때가 있다. 건강함이 감사할 때가 있다. 삶의 맥이 풀리고 느슨해질 때, 병실에서 신음하며 고통을 호소하며 몸부림치는 사람을 볼 때 마음이 애잔하고 슬프다. 살면서 가진 것 많기도 적기도 하지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는 죽음 앞에서 나를 돌아본다. 이 세상에 차별 있는 것보다 차별 없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았을 때 마음이 명랑해지고 심장이 뛰고 기쁨이 넘친다. 여행은 추억을 만든다. 외로움이 쌓여 여행을 떠나면 마냥 동경만 하고 그리워했던 곳들이 하나 둘 눈앞에 현실이 되어 나타난다. 여행은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고 가슴에 담고 새기며 만나는 것들을 새롭게 안겨준다. 내 눈에 찾아 들어온 아름다운 풍경, 가슴에 남아 한편의 시가 된다. 여행 중 마시는 커피는 외로움을 타는 내 몸에 겹겹이 흘러들어 산다는 의미를 새겨둔다. 여행은 삶의 추억을 만든다. 이 그리움을 어찌해야 합니까? 그대 마음이 굳게 닫혀버리면 생 가슴을 찢어놓듯 사무치는 이 그리움을 어찌해야 합니까? 어두운 밤 나뭇가지 끝에 붙여놓은 듯한 초승달처럼 예초롭게 흔들리는 내 마음을 아십니까? 그대 사랑이 이제껏 내 마음에 빈 마음으로 불어온 것입니까? 그리움도 기다림도 모두 다 던져버려야 오시겠습니까? 나 홀로 버려두고 어쩌자는 것입니까? 사랑이 병이 들어 그리움의 피를 쏟아내고 있는데 어쩌자는 것입니까? 그리움의 피를 쏟아낸다. 내 가슴 안에 그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두 눈을 감은 듯 잊어버리자는 것입니까? 내 마음을 달아오르게 하는 그대의 숨결이 듣고 싶은데 이 그리움을 어찌해야 합니까? 한 편만 더 읽을게요. 사랑에 깊이 빠지면 삶이 즐거워지고 재미가 있어 이 소중한 순간들을 그냥 흘러가 버리도록 내버려 두고 싶지 않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모든 관심을 쏟게 만들고 마술에라도 걸린 듯이 두 사람이 함께하는 순간만큼은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것만 같아 아무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불안감도 사라지게 하고 마음을 따뜻하고 차분하게 하여 사랑의 강도를 더해줍니다. 내 마음이 그대에게 이끌리고 진실한 사랑이 내 마음을 꽉 사로잡았을 때 절대로 달아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 깊이가 끈 모를 정도로 깊다고 하여도 그곳을 향하여 빠져들고 싶습니다.
시는 여기까지 읽고 또 마음에 관한 글 읽을게요. 이거 새로 처음 시작하는 건가? 이거 조금 헷갈려요. 일단 읽어볼게요. 읽다 보면 생각날 수도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힘. 현재 우리의 모습은 과거에 우리가 했던 생각의 결과다. 이 힘이 무엇인지는 나도 모른다. 나는 단지 그 힘이 있다는 사실만 알 뿐이다.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당신은 집 안에 열쇠를 두고 집 밖에서 찾고 있지 않은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의 힘이 훨씬 더 강력하다. 보이지 않는 땅속 사과 씨앗이 보이는 땅 위의 사과 열매를 창조한다. 지금 내가 돈이 없다는 것은 보이는 결과다. 그 원인이 되는 뿌리는 무엇일까? 외적인 것을 바꾸는 방법은 오직 하나, 내부에서 돌아가는 내적인 세계를 바꿔야 한다. 당신의 삶이 겉보기에 잘 돌아가지 않는다면 내면에서 무엇인가 잘못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원인은 바로 생각이다. 친구들 이제 여기까지 읽으니까 뭔가 글들에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생각들을 이렇게 다시 돌이켜 본다면 중점적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조금 감이 올 것도 같아요. 맞죠? 당신은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 세상 사람의 단 1%만 진정으로 생각을 한다. 3%는 자신이 생각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머지 96%는 생각하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한다. 잘 생각해보라.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내가 주체적으로 원하는 삶에 중점을 맞춘 창조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과거의 기억과 주위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된 믿음 체계에 기반을 둔 다수 사람을 따라가는 천편일률적인 생각인지 나는 매일 어떤 생각을 하며 보내고 있는가.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자기 스스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아요. 보면은 어떤 그 환경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가 그렇게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돌아보면 내가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그 내가 행동하고 그런 그 행동의 반경이 어떤 상황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런 영향을 정말 많이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환경이나 살아온 배경, 성장 배경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중요할 수 있겠다. 그리고 정말 확인되지 않은 사실, 맞지 않은 사실도 그냥 누가 그렇다고 하더라 이런 말만 듣고 그냥 그걸 진실이라고 믿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어떤 사실들에 대해서 이게 정말 맞는 말인가 이거를 객관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야의 확보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글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 나눠봐요. 마음먹기.
마음은 강력한 자석과도 같아서 마음먹기에 따라 무엇이든지 끌어올 수 있다. 무엇을 바라느냐에 따라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고 그에 따라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 수도 있다. 기대하는 것에 따라 인생은 축복도 되고 저주도 될 수 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큰 힘과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존 캐너리. 마음가짐. 하루하루 내 생활 방식을 보면 보인다. 나는 오늘 하루를 어떤 생각을 하면서 보내는지, 어떤 것을 기대하는지, 나의 감정은 어떤지, 나의 행동은 어떤지. 좋은 마음가짐은 좋은 결과를 끌어당길 것이다. 당신은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 박사가 원주민들의 금기에 관한 놀랄만한 사실을 말한 적이 있다. 원주민들 사이에는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아무 말이나 나오는 대로 새로 태어나는 아이의 금기를 말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왼쪽 어깨라고 말하면 그 아이의 왼쪽 어깨가 금기가 되어 그 부위를 맞으면 죽는다고 믿게 된다. 바나나 하고 말하면 그 아이는 커서도 바나나를 먹으면 죽는다고 믿는다고 한다. 그리고 실제로 슈바이처 박사는 그 금기로 죽은 예를 수없이 많이 봤다고 한다. 이처럼 암시의 힘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자기 암시는 잠재의식에 영향을 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나쁜 암시는 즉시 거부하고 밝고 건설적인 암시만을 받아들여라. 여기에서도 가능한 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신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좋은 말들을 해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자기가 하는 말은 상대방이 듣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장 먼저 들으니까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말을 하기 전에 한 번쯤 꼭 생각을 해보고 말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의 병은 낫지 않을 것이다. 나는 행복해질 수 없다. 내 사업은 실패할지도 모른다.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이런 부정적인 암시가 일어날 때는 즉석에서 단호하게 그 암시를 거부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그러면 나쁜 암시는 작용할 수가 없다. 그런 다음 곧바로 좋은 암시로 바꿔라. 나는 아주 건강하고 강하다. 나는 언제나 조화롭고 행복하다. 내 사업은 매일 번창하고 있다. 내가 하는 일은 반드시 잘 된다. 오늘은 나에게 큰 행운이 생길 것 같다. 라고 자기 자신에게 말해주는 것이다. 당신의 잠재의식에 나쁜 암시를 모조리 거절하고 건설적인 자기 암시만을 중심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당신의 파괴적인 생각들을 다 부셔버릴 수 있게 된다. 부자들은 알고 있다. 세계 제1의 갑부가 된 비결은 무엇입니까? 저는 날마다 스스로에게 두 가지 체면을 겁니다. 하나는 오늘은 왠지 큰 행운이 나에게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상상합니다. 빌 게이츠. 그러니까 자기 암시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전에 거울 앞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하이파이브 하는 거랑 연결시켜서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암시도 이렇게 스스로한테 주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 행복과 성공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자신의 내면을 명확하게 밝게 그릴 줄 알아야 한다. 자신이 원하는 행복한 모습을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좋은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은 좋은 일을 끌어당기고 걱정과 의심, 두려움과 질투 등 나쁜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은 나쁜 일을 끌어당긴다라는 간단한 진리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언제나 작동하고 있다. 당신이 그것을 믿든 안 믿든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간에. 오늘은 여기까지 읽을게요. 보니까 친구들 이야기한 거 보니까 진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방향을 보면서 가려고 하고 그런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많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가장 중요한 게 좋은 사람들이 옆에 많이 있는 거, 저는 인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됐을 때 주변에 또